비가 쏟아지는 새벽. 출장에서 돌아온 한 남자. 태호는 곧장 아내와 밤을 보내는데요. 잘 갔다 왔어? 부부는 여전히 신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애 학교 안 보내? 기내 건조한 거 싫어서 하나 샀어. 그래도 체리양은 너무했다. 아들 준영도 그런 부모님의 달달함을 좋아했죠. 이거 하고 가. 밤에 비 와서 살짝 쌀쌀할 거야. 왜? 선우는 한 병원의 부원장인데요. 병원 앞에 경찰차 뭐야? 마 선생님 술집에서 사람 목을 졸랐댄다. 그런데 병원에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 대외적인 문제는 우리 부원장 담당이니까. 목격자들 말로는 마강석 씨가 구급차에 따라 타서는 목을 졸랐답니다. 구급대원이 쓴 응급처치 기록 볼 수 있을까요? 자칫 커질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선우의 대처로 쉽게 해결됩니다. 삽관 전에 기도 확보 확인 위해 쓰는 윤상 연골 압박술입니다. 목을 조르는 걸로 보였을 수도 있죠.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안정적인 집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직장. 그녀는 모든 게 완벽하다 생각했죠. 하지만 머리카락 하나로 찝찝한 의심이 시작되고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예요? 수면제가 필요한 것뿐이라고요. 신경안정제로는 섣불리 처방하지 않는 게 제 원칙입니다. 비슷한 색만 봐도 온갖 상상을 합니다. 선생님이 꼭 오셔야 돼요. 스타일이 좀 바뀌셨나요? 재미 좀 보고 있어요, 요즘.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의심스럽게 보는데 이번 캠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꼭 같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등장한 같은 머리색의 여자. 안녕하셨어요. 모르시겠어요? 저 비서로 일한 지 1년 넘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의심 정황까지 생기는데요. 항상 5시 칼퇴근하시잖아요. 5시요? 그렇게 남편 생일을 앞두고 그의 바람을 의심하게 됐죠. 늦었네. 좋은 게 들어왔다길래 오다 하나 샀어. 한정판이네. 이후 방문한 이웃이자 친구인 예림의 집. 요즘 그 머리색이 유행인가 봐. 동네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이야. 이뻐 보이길래 나도 했지. 그런데 그녀가 쓰는 립스틱이 눈에 익습니다. 여잔 역시 이쁘고 봐야 돼. 그치? 심지어 당황하는 예림의 의심이 더 커지는데요. 별일 없지? 별일... 갑자기 무슨? 결국 선우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친구 명숙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너 지금 정상 아니야. 너도 알지?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불안과 의심. 아니 뭐 지금 진료 거부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저랑 증상이 똑같네요. 끝내 견디지 못한 그녀는 미행을 결정합니다. 어디가? 그런데 이때 폭행을 당하는 환자를 보게 되는데요. 도움을 주려던 순간 태호가 이동해 그를 따라갑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 요양병원. 안녕하세요. 사실 이곳은 태호의 어머니가 계신 병원이었죠. 어머니 바쁠 텐데 짬이 났나 보네. 찾아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요. 병에 꽂아올게요. 이후 그를 의심한 일에 자책하는 선우. 혼자 다닌 지 좀 됐어. 부쩍 안 좋아지셔서 거의 매일.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하지만 곧 그의 거짓말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 설 이후로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니들 무슨 일이 있냐? 그녀는 태호의 수상한 외출에 동행하기로 하죠. 고상고 동문회장님 행사가 있어서 잠깐 들으려고. 엄효정 씨? 그 여자 알아? 내 환자였어, 엄효정 씨. 잘 됐네. 같이 가자. 동문회에 도착한 그는 유독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얼었어? 아니 너한테 항상 미안해서 그렇지 뭐. 태호의 프로젝트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 여 회장. 그러나 여 회장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나저나 최 회장. 홀인원터 언제 낼 거야? 그 안타까운 모습에 또 선우가 나섰죠. 축하드립니다. 어머, 여보 잠깐만. 어머 선생님.
그리고 얼마 전 마주친 환자 현서입니다. 그런 한편 선우는 얼마 전 태호가 가져온 와인을 발견하고 남편분 완전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좋은 게 들어왔다길래 오다 하나 샀어. 선생님, 내 딸 다경이. 아, 네.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파티에 초대하죠. 마침 저희 남편 생일이거든요. 내일 두 분 시간 괜찮으시면 바닷골 오시겠어요? 괜찮은 선물 하나 준비해야겠다. 잠시 후 복잡한 그녀 앞에 현서가 나타나는데요. 그땐 미안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남자친구요? 의사 선생님은 좋겠어요. 인생 쉽죠. 그녀는 선우의 고민을 듣고 되려 실망했다 말합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겁나요? 내 인생, 내 자식의 인생까지 걸려있는 절박한 문제예요. 실망이네요. 선생님같이 성공한 여자도 나 같은 거랑 다를 바 없다는 게 그러자 집에 와서도 밤새 떠오르는 현서의 말. 실망이네요. 밤을 지새운 선우는 이른 아침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 부탁이 있어요. 현서에게 부탁한 건 다름 아닌 태호의 미행. 현서는 그를 쫓으며 모든 걸 선우에게 보고했죠. 여기 별빛마을 연립단지예요. 지금 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륜 현장까지 잡아냈습니다. 여자가 많네요. 사진이라도 찍어봐요. 동영상이라도. 확신에 가깝긴 했지만 직접 확인한 배신에 큰 충격을 받은 선우. 긴 갈색 머리에 키는 선생님이랑 비슷하던데요. 아빠 생일이라고 우리 아들이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그녀의 감정은 주체할 수 없이 격해졌죠. 너무 빨라. 엄마? 이후 현서를 다시 만나는데 어쩌실 생각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죠. 그녀는 차 트렁크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고 전합니다. 차 트렁크 한번 봐봐요. 거기 뭘 숨기는 것 같던데. 그리고 얼마 후 태호의 생일 파티 날. 선우는 사진에 찍힌 차를 발견하고 바람 상대를 여 회장의 아내라 확신했죠. 이후 표정을 숨긴 채 태호의 차를 확인하려 하는데요. 당신 차키 좀 줄래? 카메라를 어디다 뒀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무래도 자기 차에 있는 것 같아.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지. 좋은 사진 찍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결국 도로 문을 닫으려 할 때 가려져 있던 공간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가방과 못 보던 핸드폰 하나. 그런데 상대는 의심했던 사람이 아닌 여 회장의 딸 다경이었습니다. 선생님, 내 딸 다경이. 그리고 놀랍게도 다경의 존재를 친구들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명숙은 선우의 의심까지 태호에게 알리고 있었죠.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겠어. 선우가 눈치챈 것 같다. 나를 둘러싼 모두가 완벽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 한참 충격에 빠졌던 선우는 자신의 차에서 가위를 빼드는데 남편은 물론 친구들까지 합세했던 불륜. 선우는 큰 배신감에 일을 저질렀죠. 하지만 엄마! 그건 모두 그녀의 상상이었고 나 줘. 내가 찍을게. 선우가 무슨 상상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태호는 뻔뻔하게 사랑을 말하는데요. 내 인생의 최고는 당신을 만난 거야. 사랑한다. 답사 한마디 해야지, 선우 씨. 그러자 그녀도 다경이 앞에서 진한 답사를 해줍니다. 그러나 선우에게 지금은 지옥과 다름없었고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돌려줄까? 남김없이 공평히 완벽하게. 잠시 후 모르는 척 다경에게 말을 거는데요.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다경 씨, 나 다니는 필라테스 강사님이야. 관절에 무리 가지 않게 잘 관리해드릴게요. 남모르게 신경전이 오가는 와중 태호도 거슬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자식 그 아까 뭐랬더라? 이 새끼 오늘 왜 이래? 잘난 마누라 만나서 호강하고 사는 주제. 그러자 최선을 다해주냐? 나쁜 놈. 갑자기 벌어진 싸움. 다친 손을 선우가 치료해 주는데요. 이건 빼야겠다. 아이 재수없는 새끼. 아까 누구랑 얘기했어? 여다경?
누군데?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나니 그의 말과 행동에 거부감이 듭니다. 할 것 같아. 나 먼저 가야겠다. 혼자 갈 수 있겠어? 그렇게 혼자 돌아온 집. 선우는 태호의 짐을 정리하며 마음도 정리했죠. 한편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는 알긴 해. 그에게 상처 입은 건 다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진심은 너야. 내가 지금 가서 회장님한테 우리 사이 말할게.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위험한 관계. 다경은 이혼을 통해 이 관계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당신 와이프부터 정리해.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일까지야. 그리고 몇 시간 뒤 명숙이 혼자 가려는 준영을 챙기는데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네 아빠는 어디 간 거니? 무슨 일인지 말없이 집으로 돌아온 준영. 너 혼자 온 거야? 나랑 같이 왔어. 말을 안 해. 그와 함께 온 명숙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었죠. 저 가방 뭐야? 버리려고. 하지만 곧 태호의 싸움 얘기에 신나게 일화를 말해주는데요. 재혁이가 먼저 긁었다는데? 재혁이 걔도 참 무슨 열등감인지. 너한테 땀남 있나? 그때 재밌니? 선우가 비밀을 눈치챈 사실을 밝힙니다. 나더러 신경과면 낫냐고 하던 나도 재밌었지 너. 너 혹시 알고 있어? 한 달쯤 전에 일부러 속인 건 절대 아니야. 그녀는 변명을 늘어놓는 명숙에 강하게 경고했죠.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아 왜? 선우는 좀 어때? 니들 부부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진탕술에 취한 채 들어왔던 태호. 몇 시에 들어왔어? 오늘 있는 준영과의 캠프마저 잊은 것 같은데요. 빨리 먹고 정신 차려. 오늘 바쁜 날이잖아. 설마 잊어버렸어? 그를 향해 선우가 건네는 의미심장한 말. 얼마 안 마신 것 같은데 필름이 끊겼네. 실컷 즐겼으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그러나 당장 태호는 다른 일들로도 벅찬 상황이었죠. 이대로 투자 계획 철회하겠다는데요. 약속 지켜. 얼른 준비해 아빠. 쌤이 절대 듣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한편 병원에 출근한 선우는 명숙과 상의 중인데요. 버린다며. 애 캠프는 보내야지. 지금 애 캠프가 중요해? 2달 전부터 기다려온 거야. 하긴 중요한 결정인데. 그런데 이때 다경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니까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성관계는요? 여러 명? 한 명이요. 서로 아픈 곳을 찌르죠. 유부남이거든요. 불행하대요 그 사람은. 껍데기뿐인 결혼이라서. 심지어 검사를 핑계로 유치한 공격까지 하는데요. 소견 받아오세요. 하지만 사실 다경을 보자마자 의식했던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된 빨간 두 줄은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신이네요. 물론 다경한테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죠. 고민되겠어요. 유부남이라서. 산부인과로 갈래요. 아무한테 달리지 말래. 너한테 갔니? 중절 수술해달래. 하지만 이 와중에도 병원의 방침을 지키겠다는 선우. 어쨌든 우리 병원에서는 안 돼. 원칙대로 하자고. 하다 너. 그녀가 고민에 빠진 사이 다경은 지난 일을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녀. 일부러 알린 임신 소식은 계획대로 선우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한편 위험에 처해 있는 현석. 문이 닫히려는 순간 선우가 나타나 그녀를 빼냅니다. 필요한 짐들 있으면 당장 챙겨요. 일어나라고 빨리! 그리고 남자를 향해 협박까지 하죠. 반사회성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파괴적 충돌조절 품행장애,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하다는 거. 네가 내 협박질이야. 가정사랑병원 보원장애야. 인생 끝나 너. 하지만 현서는 다시 그에게 돌아갈 생각인데요. 앞으로 어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그녀를 보호해주려 하지만 선우도 만만치 않게 암담한 상황. 법을 잘좀 알아봐 줄 테니까 다시 들어간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요. 선생님은요? 이제 어쩌실 건데요? 엄마. 재밌었구나. 기분 좋은 거 보니까. 우리 보고 싶었지. 고생했어. 그런데 그들의 사건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끼어들고
한편 선우는 태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요. 너 여자였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깨끗이 정리하면 나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거짓말은 용서 못해. 그건 진짜 배신인 거야. 대체 날 뭘로 부른 거야? 실망시키지 말라고. 실명은 내가 했어. 우리 사이 신뢰가 이거밖에 안 돼? 너는 나 속이지 마. 바쁜 사람 붙들어 놓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덕분에 선우는 마음을 굳혔죠. 이태호한테 여산 지선우밖에 없다며. 그래. 그걸로 충분히 대답이 됐어. 이 개새끼야. 이후 그녀는 다경의 임신 소식을 태호에게 전하라 하는데요. 이태호한테 알려줘. 여다경 임신했다고.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어쩌려고 그래? 동시에 태호는 이별을 통보받고 이따 전화할게. 헤어져. 곧이어 선우가 계획한 대로 명숙의 전화까지 걸려옵니다. 뭐라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다. 한때 감미로운 프로포즈로 행복을 약속했던 그. 결혼하자. 선우야, 아이가 생겨서 책임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너 지선우를 사랑해서야. 하지만 현재 태호는 다른 여자에게 달려가는데요. 그래도 선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선택권을 쥐어줬습니다. 대체 어쩌려고 그런 거야? 이태호가 선택하는 걸 보고 싶어. 그날 저녁 왔어? 거의 다 했으니까 손 씻고 와. 돌아온 그에게 선택의 결과를 묻는데요. 아침에 급하게 나간 일은 잘 해결된 거야? 그러나 태호는 둘 중 누구도 선택하지 못했죠.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이해 안 되지. 근데 겪어보고서는 몰라. 그럼에도 선우에겐 뻔뻔히 미래를 약속하는 그. 네가 그럴 만도 하다 싶더라. 앞으로 더 잘할게. 너 신경 쓰는 일 없게.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각. 태호가 몰래 침대를 빠져나가는데요. 그걸 선우가 모를 리 없었죠. 그녀는 당장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불륜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하셨죠? 아니요. 아직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를 미행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더러 직접 미행을 해라 그 말인가요?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뭐 그게 힘들면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라도 뒤져보세요. 그런 간에 은밀한 사진을 주고받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놓는 경우도. 하지만 곧 선우는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는데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혼하고 싶은 건 확실합니까? 그렇게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만난 현서. 선생님 덕분에 난 그 지긋지긋한 놈 해결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됐어요? 갈팡질팡하는 선우에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고민 중이에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면서요. 절 이용하시라고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이에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잠시 후 서점에서 우연히 다경을 마주치는데요. 우습게도 다경이 먼저 꺼낸 이혼이라는 말. 2달 안에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이혼 진행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만난 지 2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2년을 만났단 말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확실하게 이혼을 결정한 선우. 결정하신 겁니까? 그럼 우선 남편의 재정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절대로 남편이 눈치채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상시대로. 그런데 놀랍게도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말입니다.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벌써 3년쯤 됐습니다. 또한 아들 준영까지 이용했던 태호. 아드님 명의로 된 변액보험 약관대출도 같이 받으셨는데 그는 2년 동안 선우의 재산을 다경을 위해 써온 것인데요. 선우가 분노에 휩싸이던 그때 엄마?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준영. 윤노을은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대.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싫을 것 같아. 만약 엄마 아빠 이혼하면 말이야. 그냥 그렇다고. 그날 밤 선우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도 짐작하고 계셨던 거죠. 태호 씨한테 여자 있다는 거. 이혼할 겁니다. 그녀는 되려 아들을 감싸며 선우를 탓하는데요. 태호가 오죽했으면 그래. 제 탓이라고요. 내가 숨 쉴 틈만 줬어도 딴 눈 안 빨았어. 나 죽거든. 이혼하고 싶거든. 나 죽이고.
하지만 이미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 태호 씨가 어떻게 망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셔야죠. 여기 가만히 누워서. 그러나 여전히 가장 고통스러운 건 선우 자신. 그런데 예림의 남편 재혁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음날 선우의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그. 왜 매번 검진을 딴 데서 받아? 우리 병원 시설도 괜찮은데? 가운 하나 걸친 채로 선우 씨 보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서. 얼굴이 좀 수척해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재혁은 일부러 태호를 언급합니다. 혹시 태호 때문이야? 태호 씨가 왜? 그렇게 정색하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지. 회계사도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거든. 태호 녀석 하는 짓은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뭐 어쨌든 내 고객이기도 하니까. 피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 제가 술 한잔 같이 할 친구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고민 상담 정도를 해줄 수 있으니까. 갈수록 관계가 꼬여가는 이때 태호 연락 왔었어. 지금 어머니 병원으로 가고 있대. 어젯밤 영향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는 가정사랑병원 장례식장에서 할 겁니다. 부고 소식은 여회장 집에도 전해졌죠. 지세현 선생님, 시어머님 돌아가셨답니다. 잠시 후 그들이 오자 지 선생님. 태호가 헐레벌떡 상태를 점검하는데요. 그는 언제 대성통곡했냐는 듯 웃으며 그들을 대접합니다. 엄마,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와도 될까? 같은 시각 장례식장에 도착한 차 한 대. 바로 다경이었죠. 몰려드는 문상객에 준영만 애가 타는데요. 곧 오시겠죠? 네. 아저씨, 아빠 어디 있어요? 태호? 당신이 좀 나가서 찾아봐. 알았어. 언니, 조문객들이 오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야? 선우도 연락을 받고 들어가려던 순간 다른 곳으로 향하는 태호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뒤를 밟는데요. 나 지금 뭐하니? 문득 정신을 차린 그때 크게 울려 퍼지는 그날의 곡. 결혼하자. 선우야. 그리고 같은 음악으로 추억을 쌓는 둘을 목격하고 말았죠. 또한 이 모든 걸 재혁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 올라가서 좀 쉬어. 태호는 선우에게 의지하려 하는데요. 선우야. 그러나 그녀는 이미 완벽한 이혼을 준비 중이었죠. 누구세요? 저 옆집에 이사 왔어요. 인사하러 들렸는데. 정말로 이혼 결심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남편이 절대로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들어오실래요? 우리 차 한잔 같이 해요. 네. 우리 쪽에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불륜의 증거를 모아가는 와중 선우를 찾아온 한 여사님. 여 회장님이 잘 아시는 선생님이라길래 믿고 왔습니다. STD 육종 검사에서 임질균이 나왔네요. 저 의사 믿어도 되는 거지? 확실한 거지? 눈치 빠삭한 사람이니까 문제 안 생기도록 잘 얘기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그것만으로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선우는 숨김없이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데요. 거의 99%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사실 여 회장은 그녀가 친구의 외도 사실을 숨겨줄 거라 기대했었죠. 제가 왜 친구분의 외도를 거짓말로 덮어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 선생을 잘못 봤네요. 이후 대화를 나누던 선우가 다경의 연애를 슬쩍 언급하는데요. 참, 따님 만나는 남자가 있던데요. 이 때문에 다경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왜 대답을 안 해? 어떤 남자냐니까? 아빠, 아, 선보기 싫으면 집으로 들어와. 심지어 뱃속의 아이는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근데 너 살 좀 붙은 것 같다? 관리 좀 해. 한편 다음 날 다시 선우를 찾아온 여사. 저희 집 일, 다른 데로 새나가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 산바닥 좁은 거 아시죠? 혹시 절 원망하세요? 모르고 지나가는 게 더 좋았을까요? 그녀는 비밀을 부탁하며 자신의 결정을 말해주죠. 저 이혼 안 해요. 남자한테 배설 같은 거잖아요. 그깟 여자랑 한번 놀아난 거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비슷한 처지인 여사의 결정은 선우에게도 크게 다가왔는데요. 지금의 그 남자를 잊게 만든 건 나예요. 지난 세월 동안 쏟아부은 내 정성을 허공에 날리긴 싫어요. 잠시 후 늦은 저녁 급히 집을 나서는 태호. 어디 가? 회사에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선우는 곧장 현서에게 확인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현서를 미행에 따라왔던 전 남친. 그때 그 또라이 진짜 병원 부원장이더라. 그 여자지? 이후 현서와의 연락이 끊기는데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전화 안 받아요? 그렇게 걱정스러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그 남자가 선우를 찾아왔습니다. 들어갈까? 아니면 여기서 얘기할까? 그는 증거 영상을 가지고 선우를 협박하는데요. 2천? 싫어? 그럼 3천. 사람 사서 남편 미행시킨 거 확 까발려지기 싫으면 이대로라면 복수는커녕 이혼마저 쉽지 않은 상황. 증거 확보 확실하다더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상태로 가다간 이혼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됩니다. 그런 한편 천천히 시선 정면. 다경의 수업을 듣고 있던 예림. 게임 빼시고 반 나란히 하시고. 그녀는 다경을 보자마자 임신을 눈치챘죠. 나 위로 언니가 3명이거든요. 뒤태만 보면 알아요. 애 가진 거. 좀 어이가 없네. 이에 공범 노릇을 그만두기로 하는데요. 내가 너를 눈 감아줬던 건 이 감독 장난감이라서야. 당당한 예림의 공격은 다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한참 멍청한 건 삭도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 후 오랜만에 선우의 가족이 외식을 약속한 날. 어머, 선생님! 여기서 딱 만나네요. 식당에서 우연히 다경을 마주치는데요. 식사하고 나오시는 길인가 봐요. 예약 없이 와서 자리가 없대서 나오는 길이에요. 불편한 상황이지만 선우는 되려 합석을 제안하죠. 괜찮지 여보? 그럼 그럴까요? 그렇게 두 가족이 함께하게 된 식사 자리. 연애는 잘 되고 있어요? 사귀는 남자 없다던데요. 그래요? 예. 숙제해야 돼. 먼저 갈게.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다경을 겨냥한 말을 합니다. 감독님이 저렇게 잘생기셔서 찝쩍대는 여배우들 많았겠어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남자한텐 배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하긴 서둘러 자리를 벗어난 다경은 선우에게 화를 내는데요. 여보세요? 사면 입조심 좀 하시죠. 곤란했다면 미안해요 다경 씨. 그 남자 2달 안에 이혼하고 아이 낳기로 했다길래 부모님한테 인사라도 시킨 줄 알았죠 난. 다경이 혼자 눈물을 쏟던 이때 그녀를 찾아온 누군가. 누구세요? 나예요. 바로 현서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경은 상처투성인 그녀를 집에 들이고 얘기를 듣는데요. 나 결심했어요. 아이 지우기로. 난 내 인생도 중요하거든요. 이 나이에 애한테 발목 잡히긴 싫어요. 애 아빠라니까 하는데 두들겨 맞긴 하고. 다경신 좋겠다.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고. 현서의 거짓말에 속은 그녀는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았죠. 실은 그 남자 유부남이에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곧 이혼한다 그랬다면서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댔어요. 문제는 그 여자라고요. 그 내용은 그대로 선우에게 전해졌습니다. 성적으로도 끌리지 않는다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여자는 이제 지는 나이인데. 그녀가 대화 내용을 모두 엿들은 순간 원하던 답은 찾았어? 사심을 가진 재혁의 연락이 오고 아직은. 내일 어때? 술 한잔 할까? 선우는 그와 만나보기로 하는데요. 일찍 왔네? 멋있다 오늘. 연락에 응한 그녀의 재혁은 과감한 복수를 제안합니다. 과분해. 태호 같은 놈한테 선우신. 이런 식의 복수도 괜찮지 않아. 거절해도 좋아. 선택은 선우 씨가 하는 거니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선우는 그의 유혹을 받아들였고 이후 재혁은 자신의 뜻대로 됐다고 여겼지만 예림 씨한텐 내가 얘기할까 아니면 재욱 씨가 할래? 태호한테 내가 말하면 되는 거야? 원한다면 얼마든지. 근데 재욱 씨는 예림 씨랑 헤어질 마음 없잖아. 사실 이 모든 건 선우의 계획이었죠. 복수는 태호한테만 해. 티오엔터 법인 자금 내역, 이태호 개인 계좌 현황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나한테 넘겨. 지금 나 협박받는 건가? 얼마 전 환자를 통해 받은 영상 하나. 식당에서 주운 겁니다. 그는 순전히 우연으로 이 영상을 봤는데요. 선우는 영상을 보자마자 찍은 사람을 알 수밖에 없었죠. 아빠다. 잠깐만, 나 아빠 찍어야 돼. 내가 지금 가서 회장님한테 우리 사이 말할게. 아빠의 불륜 장면을 모조리 목격했을 아들 준혁. 그건 선우가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를 결심한 계기였습니다. 내 아들, 내 집, 내 인생 뭐가 됐든 내 거 중에 그 어떤 것도 절대 손해볼 수 없어요. 이태호 그 자식만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겁니다. 그렇게 그녀가 재혁과 외박을 한 날 각자의 집에선 의심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한편 병원에 들어온 새로운 인물. 여긴 새로 오게 된 신경정신과 닥터 김윤기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부원장님. 그는 어제 호텔에서 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모른 척 인사를 나누고 지선우입니다. 환영해요. 김 선생은 나랑 차 한잔 하고 가지. 그럴까요? 그날 저녁 재혁에게 협박한 자료를 받으러 간 선우. 수익이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돼? 티오 엔터는 빈 깡통이란 얘기야. 태호 그 자식 파산 직전이라고. 예상대로 태호 회사의 재정 상태는 엉망인데요. 투자자가 입됐는데 중국 쪽은 애잔하게 틀어졌고 지금 얘기 중인 데가 한 군데 있는 모양인데 마른 논에 비 내리기만 기다리는 중이지 뭐. 이태호 개인 계좌는 그런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개인 계좌 정보는 자신도 그냥 줄 수 없다는 재혁. 하이 리스크 앤 하이 리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됐어. 선우의 거절에도 그는 기다리겠다고 말하죠. 내일 밤 거기서 기다릴게. 그리고 이후 집에 돌아온 선우의 핸드폰을 태호가 몰래 열어보는데요. 그러나 비밀번호를 몰라 실패하고
그 모습을 선우가 보게 됐죠. 아, 나 핸드폰 좀 바꿔볼까 했어. 누가 봐도 수상한 그의 행동. 보여줘? 아니야. 선우는 재혁의 문자를 그가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찾던 거 준비됐어. 그렇게 불안한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저녁 8시에 만나. 기다릴게. 말한 대로 재혁은 호텔에서 선우를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녀. 그 시각 급히 서울에 갔던 선우는 우연히 다경의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저번에 레스토랑에서도 그랬고 서울까지 와서 또 만나네요. 네, 저도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그녀는 자리를 피하려는 선우를 집에 초대하는데요. 언제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할게요. 편하게 보호 동반으로 같이 봐요. 네. 사실 선우가 만나러 온 사람은 바로 변호사. 이혼 준비하는 걸 눈치챘다고요? 그녀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태호의 이혼 준비를 눈치챘다 여겼죠. 계속 제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려고 해요. 낌새를 느낀 거 아닐까요? 재산 분할에 대비해서 가압류 가처분 보존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3주 정도가 걸립니다. 2-3주 정도만 더 시간을 끌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후 왔어? 집에 돌아오니 재혁이 그녀를 반겨주는데요. 재혁 씨가 어쩐 일로? 잠깐 태호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는 태호의 계좌를 두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2억 2천. 어머니 사망보험금 1억까지 더해서 총 3억 2천.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 거야. 난 한 방에 네 앞으로 돌려내줄 수 있어. 이만하면 괜찮은 거래 아니야? 물론 그 전에 망쳐버릴 수도 있지. 이때 태호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읽었죠. 두 사람 얘기 나눠. 맥주 한잔 할까? 좋지. 다음 날 남편분 죽여버리고 싶죠. 영상을 전해줬던 환자가 선우에게 계속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데요. 그냥 이혼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확실하게 복수해야지. 나한테 말만 해요. 도와줄 수 있으니까. 더 이상의 관심 사양할게요. 그 순간 왜 날 무시해? 갑자기 난동을 피우는 그. 이건 우리 두 사람 일이잖아. 우리 두 사람의 문제란 거. 그러나 곧 윤기의 도움으로 그가 끌려나가고 우리 여기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안 되잖아. 많이 다쳤어요? 선우는 정신과 의사인 그와 상담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신경정신과로 건의를 하던 참이었어요. 환자가 의사의 감정에 전이되는 게 없는 일은 아닌데 빌미를 줄 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 선생 너무 넘겨짚네요. 윤기는 그녀의 증상을 통해 과거의 일을 추측하죠. 혹시 과거에 치료를 받지 않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선우의 전곡을 찌른 말이었습니다. 겨우 눈물을 훔친 이때 갑자기 나타난 현서의 남자친구. 여기서 얘기할까? 하지만 준영이 찍었던 영상이 있어 더는 선우도 휘둘리지 않는데요. 네가 갖고 있는 그거 버리든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 네 맘대로 해. 그러나 그의 협박은 다른 내용으로 변해 있었죠. 현서한테 처방전 주면서 남편 미행시켰다며? 의사가 그래도 되나? 지자체장 인맥 내세우면서 정신과 진단서까지 조작하겠다던 패기는 어딜 가시고? 의사 자리 지키는데 3천이면 좀 싼 거 아닌가? 들춰진 어릴 적 트라우마와 의사 자격을 두고 벌어진 협박. 견딜 수 없는 사건에 선우는 술에 취한 채 빗속을 거니는데요. 그러다 미처 보지 못한 신호. 그 순간 과거의 일이 떠오릅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마 선생이 그녀를 구해주는데요.
그는 선우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 준영이 데리고 여길 떠나서 새 출발해.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여기서 잃었어요. 혼자 남은 불쌍한 기집애. 그치그치그한 꼬리뼈 떼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그 자식 다 까발리겠다는 소리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지. 이혼하면 또다시 동정받는 여자가 되겠죠. 그녀를 향해 마 선생은 복수를 멈추라 말하죠. 정신 차려. 까딱하다가는 나처럼 인생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멍하니 집으로 돌아온 선우. 끝내 무너지는 그녀를 태호가 보고도 모른 척합니다. 한편 다경은 짐을 싸 본가로 들어가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그 남자랑 헤어졌어요. 드디어 태호와 관계를 정리한 것 같은 그녀. 갈게요. 잘 지내요. 현선은 이후 선우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죠. 여다경 남편분이랑 헤어졌대요. 어떡하실 거예요? 잠시 후 그녀는 대뜸 태호를 불러내는데요. 태호 씨 나야. 식사 축들 받았거든. 당신이랑 꼭 같이 오라더라고. 당신도 좋아할 거야. 사실 조금 전 재혁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선우. 오늘 밤 거기서 봐. 그러자 그가 비밀을 하나 알려줬죠. 이태호한테 투자하기로 한 사람 여병규 회장이야. 선우야, 여긴 왜? 그리고 자기 회장님이랑 좋은 관계 맺고 싶어 했잖아. 다 내 덕인 줄 알아. 그녀가 태호를 데리고 온 곳은 바로 여 회장의 집. 잠깐만. 둘의 방문이 갑작스러운 건 여 회장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오늘이랬나요, 제가? 그래도 그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고 기왕 오신 김에 들어가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선우는 제 집처럼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2층도 좀 둘러봐도 되죠? 아니, 나 전에도 온 김에 한번 둘러봐. 함부로 손대지 말지. 그때 다가오는 다경에 선우가 일부러 도자기를 떨어뜨리는데요. 어쩌죠? 놓쳐서 깨져버렸네. 남의 물건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닌데. 그녀의 어딘가 비틀린 행동은 식사 자리에서도 이어졌죠. 이태호에게 투자하신 회장님을 위하여. 같이 축하 안 해줄 거예요? 싫은데요, 전. 당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든 지금 그게 중요해? 지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하시다. 뭐 힘든 일 있으세요? 그리고 바람 폈거든요, 이 사람. 안 되겠다. 일어난다.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 다경 씨. 이 자리에 모든 이들이 충격받을 진실을 단번에 밝힙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 펴서 임신했다고요. 다경아. 어떻게든 해명해드리겠습니다. 태호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도 다경을 피하는데요. 봤지? 걔가 좋아서 물고 빨고 했던 게 겨우 저런 놈이라고. 말 조심해. 당신 딸부터 조심시켰어야죠. 남의 남편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건 나쁜 년들이나 하는 짓이다. 미친아! 선우의 폭로로 순식간에 엉망이 된 자리. 잘 먹었습니다, 사모님. 그러나 그녀의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 이제껏 이룬 모든 걸 지키기 위해 선우는 이 지저분한 싸움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2020년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작품 부부의 세계. 비지상파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 갱신과 동시에 JTBC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엄청난 작품인데요. 불륜이라는 파격적인 소재와 단 1화 만에 외도 상대를 밝히는 엄청난 전개 속도는 순식간에 몰입감을 더하고 시청자들의 시선을 확실히 끌어당겼습니다. 게다가 매 순간 숨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게끔 만들었죠. 그럼 여기까지 부부의 세계였습니다.